안아보고 싶다. 암튼 첫 데이트인데 집까지 데려다 줘야지. 양아치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배우 황정민 씨의 사생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발단은 지난 28일 여성인 K씨가 자신의 SNS에 황정민 씨와 주고받았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면서부터입니다. 사실 K씨는 2달 전부터 자신의 SNS 계정을 생성해서 황정민 씨와 주고받았던 카톡과 자료 등을 공개한 바가 있었는데요. 다만 황정민 씨가 출연한 영화 호프 개봉을 전후로 해당 계정은 삭제됐고 폭로 역시 잠잠해졌습니다. 확인해보니까 황정민 씨와 K씨 측이 이 기간에 대화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양측이 대화를 진행하긴 했지만 소위 말하는 협상은 결렬이 됐는데요. K씨는 황정민 측에서 자료만 받아간 뒤 일방적으로 대화를 파기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황정민의 소속사 측에도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해봤는데요. 하지만 공식 입장 이외에는 그 어떠한 할 말도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K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다시 한번 생성을 하면서 지난 28일 황정민 씨와 나눴던 통화 녹취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화통화 녹취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자 황정민 측에서 오늘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황정민 씨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다. 황정민 씨는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 금지 등의 잠정 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소속사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소속사 측의 해명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한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요. K씨가 공개한 통화 녹취가 AI 등을 통해서 조작된 녹취가 아닌 원본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통화 녹취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통화 녹취를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서 올렸다는 주장이었는데요. 그렇다면 황정민 소속사 측에서 밝힌 스토킹 혐의는 과연 진실이었을까? 이 내용에 대해서도 취재를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K씨가 황정민 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3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당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K씨는 이와 같은 검찰의 약식 기소 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한 K씨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황정민 씨의 일방적 관계 단절 이후 종국적인 해결을 위해서 황정민 씨와의 최종 대면 1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을 통해서 스토킹 혐의로 인정이 됐다는 설명이었는데요. 하지만 K씨 역시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황정민 씨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지 7개월 만에 K씨 역시 황정민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황정민 씨와의 실제 관계 단절 과정, 회사 측의 대응, 그리고 고소 전후의 사실관계 왜곡, 그로 인해서 입은 정신적, 사회 창작 활동상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면서 2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여성 K씨의 주장에 따르면 황정민 씨와의 80건에 달하는 통화 녹취, 2년 동안 황정민 씨가 요청해 유지해왔던 멀티 프로필 대화 방식, 황정민 씨와의 비밀 블로그를 비롯한 해당 블로그에 올라왔던 수백여 건의 글들, 그리고 황정민 씨가 먼저 연락을 하거나 화해를 했던 정황, 첫 만남 및 사적 만남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은 대체 어떻게 만났을까? 첫 만남의 기억부터 두 사람의 말은 달랐습니다. 황정민 씨는 2023년 7월 20일 영화 밀수 시사회에서 팬들을 대표해서 K씨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가르쳐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씨의 말은 달랐는데요. 2023년 8월 9일 영화 보호자 시사회에서 첫 만남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황정민 씨가 먼저 K씨에 대해서 연락처를 요구했다는 주장인데요. K씨가 그 이유를 묻자 황정민 씨는 내가 고마워서 밥 한번 사려고 그러지 라는 취지로 대답을 한 뒤 다시 K씨의 휴대폰에 황정민 씨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연락처 교환이 이뤄졌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이 과정은 인근에 있었던 타 배우의 팬이 휴대전화로 촬영해 K씨에게 전달한 영상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또한 8월 16일 용산구 동부 이촌동의 한 술집에서 이뤄진 1대1 만남에 대해서도 양측의 진술은 달랐는데요. 황정민 씨는 당시 불특정 다수의 팬들을 상정해서 다 같이 회식 한번 하자 라면서 K씨를 지목해서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넘겼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나 8월 16일 1대1 술집 만남에 대해서도 황정민 씨는 다수의 팬들에게 감사 회식을 열 계획이었지만 K씨가 황정민 씨의 의사와 달리 다수의 팬들을 따돌리고 홀로 참석을 해서 황정민 씨를 당황시켰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K씨는 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애초에 1대1 만남을 전제로 협의와 조율이 이루어졌고 다른 팬들의 참석 여부는 처음부터 논의된 적이 없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중순에는 황정민 씨가 첫 만남 때처럼 단둘이 만나주면 안 되냐라고 요청을 했다고 K씨는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3년 8월부터 2024년 말까지 약 2년 동안 사적인 연락을 유지해왔다는 주장이었는데요. 특히나 황정민 씨가 첫 만남 과정에서 첫 데이트다 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집에는 널 데려다 줘야지, 너무 설렌다, 우리 중 하나는 차를 가져가야지 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카톡 내용은 존재했는데요.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빠 그게 편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암튼 첫 데이트인데 집까지 데려다 줘야지, 양아치냐? 악 크크크크크, 전 길에 놔둬도 잘 들어가요. 아무튼 뭐 그거 내일, 흐흐흐, 내일 보자, 너무 설렌다야. 너 내일 차 가져올 거니? 택시 타려고 하긴 했어요. 오케이, 내가 가져가려고. 둘 중에 하나는 가져가야지. 암튼 내일 봐요. 오빠 차가 거기 못 들어갈 것 같은데 크크크, 근처 공영주차장에서 흐흐흐. 그러니까 첫 만남 과정에서 주고받았던 카톡 내용들이었는데요. 상당히 친밀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K씨가 공개했던 통화 녹취는 바로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 카톡 대문이 너무 귀여워서 그건 인정해야 돼. 이번에는 되게 짤막하게 크크크 해가지고 너무 딱 했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전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너랑 나랑 관계인 거 같아라는 생각에 들어서 전화하는 거야. 너무 귀여웠어. 그러니까 안아보고 싶다. 그래, 맞아. 우리가 좋아하면 안아보고, 그러니까 안아보고 싶지 나도. 그래, 기다리자.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냥 전화했어. 전화하면 안 돼? 너랑 나랑 통화할 때 오늘이 진짜 세상 처음으로 제일 밝은 네 목소리였어. 내가 먼저 전화했지 언제 전화 안 해? 너무 밝게 네 오빠 이렇게 이쁜 네 오빠 뭐 이랬는데 와 이렇게 이쁘게 네 오빠 막 이러는데 와 야 근데 그 전에 어쩜 그렇게 나를 그렇게 구석에 몰아놓고 야 구석에 나를 몰아놓아가지고 뭐가 어쨌느니 저쨌느니 하면서 차를 쏘고 야 아니 아무튼 야 내 오빠 이 목소리 내 오빠라는 오 마이 갓 야 이렇게 이쁘게 통화할 수 있는데 야 그전에는 뭐였어 그러면? 화내지 마시고 알았어요. K씨는 해당 녹취가 이미 법원에 제출됐다고 밝혀왔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두 사람 관계를 불륜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나 K씨와 황정민 씨 간에는 성관계 등의 성적 접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통화 녹취와 카톡 등이 공개가 되면서 배우 황정민 씨에 대한 실망감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황정민 씨가 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배우인데다가 황정민 씨의 소속사 샘컴퍼니의 대표가 바로 황정민 씨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유부남의 일탈이냐 아니면 일방적인 한 여성의 스토킹이냐, 이에 대한 판단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